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SQL에서 널의 의미와 널이 포함된 비교 연산을 수행할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지난 내용부터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IT 회사의 RDB를 만들었어요. 이때 사용했었던 RDBMS는 MySQL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IT 회사와 관련된 4개의 테이블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들을 배워봤고, 셀렉트 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과 또 서브쿼리를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SQL에서 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널과 비교 연산을 하게 되면 SQL은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SQL에서 널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SQL에서는 이 널의 의미가 크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먼저는 unknown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생일 정보가 널로 처리되어 있다면 그러면 분명 그 사람의 생일은 있을 건데 그 생일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널이 unknown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 unavailable 혹은 withheld라고 해서 본인의 생일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민감한 개인 정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이때 이 널의 의미는 그 생일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널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집 전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은 따로 집에 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핸드폰이 워낙 대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 아예 전화를 설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 전화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데 집에 전화기 자체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얘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집에 전화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널의 의미는 not applicable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해당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SQL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하나의 널로 표시를 해요.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널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IT 회사의 RDB를 정의를 하면서 임직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employee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직원의 아이디가 14인 그 임직원의 생일 정보가 지금 널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15인 임직원의 생일 정보가 또 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생일 정보를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개인 정보에 민감해서 생일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이디가 14인 임직원의 생일이 널이고 또 아이디가 15인 임직원의 생일이 널이라고 해서 둘 다 이렇게 널이니까 이 두 분의 생일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 두 분의 생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SQL에서는 널과 비교를 할 때는 같다 혹은 다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벌스테이트가 널인 employee의 아이디를 가져오는 셀렉트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게 없으니까 employee 테이블에서 생일 정보가 널인 것은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냐면 지금 얘를 쓰면 안 돼요. 널과 비교를 할 때는 같다라는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이렇게 is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이 벌스테이트가 널인 그 employee의 아이디를 이렇게 제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일 정보가 널이 아닌 임직원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그러면 이때는 is not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과 같은지 아닌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is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널과 관련돼서 이 3valued 로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SQL에서 널과 비교 연산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employee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employee 테이블에 대고 생일이 90년 3월 9일인 임직원을 조회하는 이런 셀렉트 문을 실행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셀렉트 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birthday 컬럼에서 90년 3월 9일 생일을 찾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널과 비교하게 되면 널은 90년 3월 9일이 아니니까 이 두 개 각각에 대해서는 비교 연산의 결과가 false를 리턴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false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얘는 false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QL에서는 이 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생일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널일 뿐인 거지 실제로 어쩌면 이분들의 생일이 90년 3월 9일과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를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요. 그러면 SQL에서는 널과 이렇게 비교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unknown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true 혹은 false라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unknown이라고 처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unknown의 의미는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SQL에서 3-valued logic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비교 혹은 논리 연산의 결과로 true 혹은 false 뿐만 아니라 unknown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3-valued logic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하는데 1과 1이 같은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true죠. 1과 1이 다른가 했을 때 당연히 false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렇게 널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연산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든 널과 비교를 할 때는 unknown이 됩니다. 심지어 널과 널을 비교를 할 때도 unknown으로 처리가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널이라는 값이 만약에 실제로 어떤 유효한 값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이들 결과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SQL은 unknown이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연산을 수행할 때 어느 한쪽에 널이 있으면 그러면 그 결과는 무조건 unknown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nd, or, not의 논리 연산에 대해서 unknown을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and부터 살펴보면, 자, 이렇게 true, false, unknown이라고 컬럼에 써놨고 또 true, false, unknown이라고 row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대칭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nd 연산에 대해서 unknown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볼게요. 자, true랑 unknown을 and 연산하게 되면 이때 unknown입니다. 왜냐면 이 unknown이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true와 unknown을 and 연산으로 묶게 되면 unknown이 되는 거고요. false와 unknown을 and 연산으로 묶게 되면 false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false겠죠. 그리고 unknown과 unknown을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이때 unknow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or 연산을 살펴볼게요. true와 unknown을 or 연산하면 이 true 때문에 이 or 연산의 결과는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false와 unknown을 or 연산을 하면 이 unknown 값에 따라서 이 결과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의 결과 또한 unknown이 됩니다. 그리고 unknown과 unknown을 or 연산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unknow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에 대해서 unknown을 하게 되면 이 unknown이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not은 또 마찬가지로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으니까 얘의 결과 또한 unknown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할 때 unknown이 포함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잘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왜 잘 인지를 해주셔야 하냐면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where절에서 이 where절의 컨디션 있잖아요. 이 컨디션의 결과가 true인 그 튜플에 대해서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where절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select 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update나 delete 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where절에 사용되는 이 컨디션의 결과가 true인 그 튜플스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컨디션의 결과가 false거나 unknown이면 그 튜플은 절대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SQL을 작성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동작이 발생했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not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v라는 value가 있습니다. 그리고 not인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 오퍼레이터 뒤에는 이렇게 값들, 3개의 값들을 가지는 이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식 있잖아요. 이 표현식은 실제로 풀었으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v 있잖아요. 이 v가 v1과 같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또 이 v가 v2와 같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또 이 v가 v3와도 같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얘가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v1, v2, v3 중에 하나가 null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4개의 서로 다른 예를 준비를 했어요. 자, 차례차례 살펴봅시다. 이 표현식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이 3이 1과도 같지 않고 2와도 같지 않고 4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true를 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아래 예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지금 3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식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진 건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이제 null이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보시면 이 값들 중에 3이 있으니까 이 3과 이 3은 같기 때문에 얘도 false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제 얘를 보세요. 지금 이 괄호 안에는 3이 없습니다. 3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3은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얘는 true를 리턴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실제로 결과를 보면 unknown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얘를 풀어 써볼게요. 얘를 풀어 써보면 이런 표현식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3은 1이 아니니까 얘는 true예요. 그 다음에 3도 2가 아니니까 얘도 true입니다. 근데 3과 null을 비교를 하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이 3-valued logic에 의해서 얘가 unknow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nd로 묶여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true인데 얘가 unknown이 되는 바람에 이 전체 결과도 뭐가 되냐면 unknow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unknown이 된 거예요. 이거를 잘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서브쿼리를 배울 때 이런 쿼리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얘는 어떤 쿼리냐면 2000년대생이 없는 부서의 아이디와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직원 테이블에서 생일이 2000년 1월 1일 이후인 그 임직원들의 부서 아이디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 부서 아이디에 포함되지 않는 디파트먼트의 아이디와 이름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는 2000년대생이 속한 그 부서의 아이디들을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공교롭게도 그 부서의 아이디 중에 어떤 것은 널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2000년대생이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아직 부서 배치를 받지 않아서 그 부서 아이디는 임시로 널로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쿼리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안에 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의 결과, 이 결과는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어떤 값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얘는 unknown이 되거나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where절은 true인 경우에만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true는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 이 select 문이 반원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대생이 없는 부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부서도 반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이 department id가 널 값을 가질 수 없도록 non-null constraints를 걸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 서브쿼리에서 department id가 non-null인 경우를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이 쿼리가 리턴하는 값이 null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not이는 not exist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not exist로 바꿔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not in을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하시면서 SQL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나누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